네,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덕분에 행사가 잘 은혜롭게 끝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10월 25일 드림 페스타 전에 초청 셀을 기획하고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셀이 있습니까? 자,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네,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한번 그때 제가 초청 셀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그때 우리 2주 전에 한번 그때 초성 게임 한번 제가 잠깐 했었죠. 오늘은 밸런스 게임 우리 여러분 초청 셀 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한 1, 2분 정도만 하고 우리 우리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런스 게임 다 아시죠?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제 보면 선택지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 있는 게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1번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 드시면 되고 2번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몇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손 드실 분은 손 드시고 2번 택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을 얻게 된다면 10분 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또는 10분 후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하나, 둘, 셋. 네, 대부분 다 2번. 저도 2번입니다. 네, 미래를 알 수 있는. 자, 2번 두 번째 문제. 꼭 입어야 한다면 여름에 에어컨 없이 겨울옷 입기 또는 히터 없이 겨울에 여름옷 입기. 자, 하나, 둘, 셋. 네, 헷갈리시죠? 네.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한번. 일주일 동안 금지한다면 일주일 동안 양치질 안 하기 또는 일주일 동안 머리에 안 감기 중에 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머리를 안 감으면 되지만 양치질은 무조건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15일 동안 양치질 안 한 적이 있거든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건데 그 15일 동안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하면 강의 못 들으실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한 두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년 동안 매일 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1번 떡볶이, 2번 치킨. 하나, 둘, 셋. 네, 떡볶이가 또 좀 많네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2시간 걸어가서 포장해 오기, 6시간 기다려서 배달로 받기. 하나, 둘, 셋. 네, 네, 성격이 급하시군요. 네. 그래요.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인터넷에 치면 무궁무진하게 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운 받아가지고 이게 노트북으로 넘겨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오늘 또 강의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셀 나눔지에 광고를 실으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셀 나눔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초청 셀하는 기획안하고 셀럽 명단을 하는 그게 들어가서 광고를 따로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 광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전교인 대상 자녀 경제 교육 프로젝트.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 우리 3교회 고경혜 집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저도 몰랐는데 우리 고 집사님이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 또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계속 이런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변남석 우리 밸런싱 아티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옆에 유리병을 막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저거를 아마 접착제 없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CNN BBC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족당 용돈 지갑을 다 무료로 증정하고 가족당 회비는 부모하고 자녀 이렇게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이고 그래서 대상은 용돈 주는 부모님, 용돈 받는 자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서몰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하는 용돈 교육은 처음이지 강의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 신망사님들께 말씀드려 주시면 우리 신망사님들께서 우리 어와나 담당 청구동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7과 소그룹의 성장 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과하고 8과 딱 2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3단계 교육 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7과 8과 내용이 조금 볼륨이 커서 제가 오늘하고 앞으로 남은 두 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7, 8과 하고 이런 셀리더 교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3페이지 소그룹의 성장 과정. 우리 그 94페이지에 보면 그 아마 예전에 2단계인가 그때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나눴습니다. 셀이 이제 정말 새로 배가에서 셀이 시작되면 크게 그 셀이 시간이 갈수록 5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형성기, 갈등기, 안정기, 실행기, 변혁기 이렇게 시간이 오른쪽 그래프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왼쪽에 세로 된 이 그래프의 정의는 보면 관계의 친밀도. 그래서 갈등기가 끝나고 어려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셀원들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5가지 여러분 셀이 각자 어떤 셀은 뭐 형성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셀은 좀 갈등기를 또 지나는 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오늘은 그 소그룹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페이지 보시면 자 처음에 셀이 맨 처음에 이제 새롭게 셀이 뭐 만들어졌든지 배가 있든지 처음 시작하면 형성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셀원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새롭게 이 형성된 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셀은 참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시작 초반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과연 내 이 셀에 내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 셀원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모이고 또 서로 관계하는 그렇게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두려움들도 또 동시에 공존해 있습니다. 이 형성기 때는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내 행동을 몰랐으면 좋겠다.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은 이렇게 그걸 다 술 담배 하는 것을 그렇게 오픈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초면에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형성기 때는 자기의 단점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명한 교제가 뭐 당장 셀 시작하자마자 투명한 교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셀원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셀이 내가 정말 속하고 싶은 우리 셀인가 또는 아니면 셀 리더에 대해서 셀뿐만 아니라 셀 리더에 대해서 과연 저 셀 리더가 믿을만하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참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셀을 철저하게 하면 내가 셀 모임 참석 안 해도 과연 정식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성되는 불안한 환경들이 있는데 96페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가상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모든 것이 좀 약간 붕 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반기의 형성기를 지나고 있는 셀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셀의 셀 리더의 리더십은 첫 번째는 리더로서의 중심을 일단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한 내가 오늘의 이번 주의 모임에서는 내가 우리 셀원들을 데리고 적어도 요 목적지 1단계 여기까지는 가야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내가 이 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얻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셀 리더가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처음에 약간 자리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셀 리더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셀을 막 시작하고 이 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셀을 향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나누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 셀 리더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받아야겠죠. 그 여러분 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반에는 이 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다. 이 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셀럽들을 위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하기 위한 그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고 마침내 또 새로운 건강한 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셀원들에게 잘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면 이 형성기에서의 셀 리더는 세 번째, 소그룹의 언약을 개발한다. 자, 여러분 10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보면 소그룹 언약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 이미 나와 있으니까 소그룹의 언약을 개발할 필요는 없고, 자, 이 소그룹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여러분들이 셀 개강할 때, 또 셀 종강할 때, 또는 셀 여러분 학기 중간 중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 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레귤레이션, 가이드라인을 우리 셀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소그룹 언약 샘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소그룹의 멤버로서 다음을 서약한다. 제가 셀 리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셀원이 되셔가지고 제가 찐한거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 밑에 설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참여한다. 용납한다. 유용한 역할을 한다. 시간을 지킨다. 정직하게 나눈다. 기도한다. 듣는다. 비밀을 지킨다. 전도 대상자들을 섬긴다. 소명을 발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셀의 스피릿을 우리 셀원들과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셀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서약이 있는데 제목만 한번 제가 번호하면 굵직한 제목만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멤버들을 축복하는 사명에 헌신했으므로 리더십은 셀 리더들은 다음을 서약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감사합니다.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화도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을 하실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셀에 대한 말씀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 셀 안에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참조하시고, 네, 자 다시 우리 97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성기에는 이렇게 셀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또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셀원들이 아직까지 딱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 셀의 언약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으시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목표로 삼으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좀 모임이 할 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만들어진 그 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결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런 외부에서 이렇게 한번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초반의 셀이 형성기 때는 안전한 상호작용을 促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49페이지 아마 그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 그때 소동호 목사님이 아마 강의하셨을 텐데 우리 의사소통,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아직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49페이지에 있는 1, 2, 3단계의 의사소통. 첫 번째가 뭐였죠? 일상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고 두 번째는 사실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어떤 사건의 뭐 팩트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 세 번째는 인지적 의사소통. 자기들의 의견까지 아직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의견까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초적인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또 그런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우선은 안전하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으로 첫 모임을 시작한다.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모임하면 좀 훨씬 더 분위기 좋아지겠죠? 네. 네. 제가 남은 두 번 동안 계속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성장 배경에 관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네 가지 질문 중에 1번 질문이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7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교 때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런 거, 성장 배경에 관한 거. 약간 서로에서 알 수도 있으면서도 또 나누는 것을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아이스 브레이크를 초반에는 많이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간단히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는지, 뭐 너무 예수님 아직 뭐 인격적으로 만난 것까지가 아니면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뭐 집은 어디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되신 것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깊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초반에 도움이 됩니다. 98페이지. 자, 이렇게 형성기가 좀 지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서로의 단점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와 저 사람과의 그 차이점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뭐 때로는 인간적인 실망도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뭐 안 좋으면 이제 갈등도 겪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지역 목사님 몇 분들한테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상반기 때 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이제 적용해서 셀 모임 어쨌든 좀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셀 안에서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이 뭐 있는 것도 저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기 때는 서로에서 이런 실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갈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서로 오해가 생겨서 또 상처 주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기에는 또 다른 뭐 좀 힘 빠지게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쭉 가다가 별로 이렇게 세론들이 이렇게 좀 집중 관심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우리 셀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특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자꾸 이렇게 떨어질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막 셀을 했는데 어떤 성장이나 또
아마 셀원들 중에서는 그런 셀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 셀에 좀 기대하고 왔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셀 모임이 별로 이제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운영 방식이 조금 이렇게 본인이 기대한 거 달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우리 셀 리더 좀 내가 좀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지역 우리 담당 목사님 또는 왜 목사님은 저런 분을 셀 리더로 세우셨을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에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런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영적인 방해, 또 어둠의 권세, 교묘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우리가 또 셀이 하나, 건강 셀이 배가하고,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셀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탄을 아주 즐겁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갈등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기 뭐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99페이지에 갈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때 이 갈등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뭐 야망이나, 뭐 셀리더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사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그런 열정 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 셀을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셀원 중에는 내가 어떤 뭐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나는 이 셀에서 우리 셀원들에게 내 차를 한 대씩 다 팔아야겠다라든지 그런 그거를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다른 셀원들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이미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셀원이 당신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거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뭐 어디 모이자 그런데 별로 안 모여.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어려운데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또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또 아직까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거하고 굉장히 갭이 커도 이제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냥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아마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를 많이 비우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100페이지에 보시면 자, 셀원들이 자신을 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셀원들 각자 서로가 자기 안에 이런 것도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고, 그죠? 삐걱거리고. 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비우기 시작하면 첫 번째, 다른 셀원들의 어려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은 내가 쿠션을 가지고 내 걸 비워놨기 때문에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한테도 다른 셀원들이 싫어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나한테도 그런 결함이 있구나. 내가 내려놓으면 그 결함이 이제 있다는 게 자기도 이제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판단하기 위해 듣는 대신에 이해하기 위해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선입관 내려놓고 왜 저 사람 저런 방식으로 생각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를 일단 내려놓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귀 기울이면, 그때 나를 통해서 또 그 셀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등기에서의 셀 리더 역할은 첫 번째, 갈등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까 5가지 단계 중에서 셀이 나중에 배가하기 위해서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회피한다든지 덮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직면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보면 101페이지에 확신을 가지고 직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갈등 있는 멤버를 개인적으로 셀 안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막 최악의 경우 이렇게 막 편이 나누고 그죠? 문제가 커지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두 번째는 침착하게 침착한 리더는 셀의 평안을 가져온다.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단호하지만 잘못된 것에서는 단호하지만 매너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침착하게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배려하고 배려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직설적으로 또 권면하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갈등기에서의 셀리더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서로의 성향과 신념과 배경과 관심과 서로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캐나다에서 그 YM에서 하는 DTS라는 그 훈련을 받으러 캐나다로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는데 그 DTS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그때 총 한 6개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뭐 이렇게 캐나다에서 현지인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호주 사람도 있고 6개국에서 왔는데 첫 번째 시간에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우리가 고백했던 게 Difference is beautiful.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셀 안에 다른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 셀원들이 같이 이해하면 훨씬 더 그 기간들을 잘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좀 봉합이 안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회 영적 리더 우리 신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교구자님께 먼저 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원들이 외부 사회에 초점을 맞추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 내부의 유익만 추구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조직은 점점 죽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드림페스트 앞두고 초청셀 같이 기획해보고 같이 역할 나눠 준비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또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 상원 채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어려움이 없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인다. 이것은 열기와 압력을 통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현과 헌신이다. 즐거운 감정들이 아니다. 어려움이 없는 관계만을 생각할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진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PPT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현석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 셀원들이 셀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자질이 뭘까요?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의 능력은 저 뒤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능력도 거의 뒤이고 가장 셀원들이 원하는 셀리드 원하는 뭡니까?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그것이 셀원들이 가장 원하는 셀리드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씨앗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이 더 충만하게 풀어져서 우리 셀리드 한 분 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